CPV 과정에서 이제 과도한 이런 히모다일루션이 일어날 가능성이 이제 항상 존재할 수 있는데, 그런 과정에서 그런 히모다일루션을 줄이는 방법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히모다일루션을 줄이기 위한 방법 중에서 이제 CPV 과정에서 이제 시행되게 되는 이제 울트라 필트레이션과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다이알리시스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환자들은 이제 CPV 동안 이제 대부분의 이제 체액의 이제 과부하, 이제 플루이드 오버로드와 이제 전해질의 이제 불균형, 일렉트로라이트의 이제 임밸런스 상태에 이제 놓이게 되는데, 이것은 결국에 이제 회로를 이 크리스톨로이드 이 볼륨으로 충진을 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체외순환 과정에서 캐뉼레이션을 통해서 이제 순환되는 과정에서 이제 섞이면서 이제 결국에는 이런 이제 그 혈관 내에 체액량이 증가를 하게 되고, 이런 다일루션으로 인해서 이 혈관과 이 조직세포에서 이제 이 간질액 부분에 이제 수분이 빠져나가는 이 서브티시셜 플루이드가 증가를 하게 되는 이런 상태를 놓이게 되는데, 이런 상태가 이제 우리가 알기로는 이제 부종입니다. 부종이 일어나는 게 이제 이런 그 서브티시셜 플루이드 그 스페이스에서 이제 볼륨의 양이 증가를 하는 걸 이제 우리가 이제 결국에는 이제 부종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런 수분에 관련된 임밸런스 상태에 이제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더욱이 이제 체외순환과 같이 이제 외부 표면에 노출되거나 어떤 이제 회로, 이 서킷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회로, 서킷의 옥시네이터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다 이거 혈액으로 그 생각을 해보면 다 이 표면입니다. 그래서 외부에 노출되거나 어떤 수술적 외상을 받게 되면 이제 모세혈관 투과성이 이제 증진이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 모세혈관 투과성이 증진되게 되면 이제 익스트라 베스큘라 스페이스의 이로의 수액의 이동이 일어납니다. 이게 계속 예전에도 설명했는데, 혈관이고 그 다음에 조직이 뭐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조직세포가 있다고 했을 때 이 혈관과 그 세포 외액량과 세포 내액량으로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데, 이 세포 외액량은 이 혈관에 있는 그 체액량, 그 혈액량과 이 서브티시얼 플루이드, 이게 바로 이제 익스트라 베스큘라 스페이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서브티시얼 플루이드 제2의 공간인데, 여기로 이제 볼륨이 빠져나가서 이 서브티시얼 플루이드의 볼륨량이 증가를 하면서 이 조직에 이제 부종을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혈관 같은 경우는 그 이제 혈관이 보통 이제 동맥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조직을 지나서 그럼 이게 모세혈관들이 이렇게 조직 주변을 지나가겠죠. 그 다음에 정맥으로 가게 되는데, 이 동맥과 정맥은 이 모세혈관을 제외하고 막이 3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맥은 당연히 이제 그 압력이 많이 받기 때문에 좀 더 이제 그 조직 자체가 두껍고, 정맥은 조직 자체가 얇기 때문에 얇고 크기 그 조직의 두께 차이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결국에는 그래도 삼중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큰 동맥들 이런 곳에서는 물질 교환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조직 주변에 이런 모세혈관은 이 막이 하나로 되어 있는데, 이 막에서 이제 물질 교환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런 어떤 노출이 되거나 이제 수술적 외상을 받게 되면 이런 모세혈관의 투과성, 이런 이제 조직으로 이제 서브스티셜 플루이드 쪽으로의 투과성이 이제 증진돼서 이제 이제 제2의 공간으로 수액이 이동하면서 이제 부종이 발생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울트라 필트레이션과 이제 이런 다이알리시스는 이러한 변화를 감소시키는데 이제 이런 도움이 되고, 이 울트라 필트레이션을 시행을 해서 체외순환 중에 이제 과부하된 이제 플루이드 오버로드 된 이런 것들을 제거를 함으로 인해서 이런 것에 도움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이미 환자가 어떤 판막 질환이라던가 아니면 뭐 이제 코로나티 CAOD 환자들라던가 이런 경우에는 심장의 기능 자체가 떨어지거나, 이런 경우에는 이 심장 자체 이제 어떤 유효순환 혈액량의 부족 상태로 인해서 이게 이제 히모다일루션과는 또 다른 부종 상태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변화를 감소시키는 데 도움이 되고, 이런 울트라 필트레이션과 이제 다이알리시스가, 그다음에 CPV와 관련된 이제 익스트라 코프렐 테크놀로지의 이 중요한 이제 부가적인 요소입니다. 이게 뭐 부가적인 요소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이게 없어도 솔직히 이제 체외순환을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헤모필트레이션이 없어도 할 수는 있지만, 이게 없다고 하면 이제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방법이 이제 결국에는 이제 유린 아웃풋
이제 유린 아웃풋은 무조건 이제 좋아야 되는데, 만약 이것까지 뭐 CRF 환자라던가 뭐 이런 키드니에 문제가 있는 환자들은 이게 유린 아웃풋 자체를 기대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이제 울트라 이제 필트레이션이 이제 진행이 돼야 되는 겁니다. 꼭 필요해요. 그래서 항상 이 체유순환 과정에서, 즉 예전에 뭐 아주 오래전에는 뭐 상황에 따라서 수술 중에 뭐 필요하면 쓰고 이랬었는데, 지금은 거의 루틴으로 사용을 하고 있을 겁니다. 아마 거의 사용하지 않는 병원이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울트라 필트레이션과 이 다이알리시스는 이제 혈액량, 그 다음에 헤모글로빈, 그 다음에 단백질이라고 하면 뭐 혈장 단백질 뭐 얘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이제 알부민, 이제 가장 알부민이 얘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특정 전해질의 농축 정도를 이제 조절하는데 이제 이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혈액량이라던가, 이 혈액량에 이제 뭐 혈액량 중에서 이 어떤 필터라는 건 뭐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파이버 안으로 이제 혈액이 들어가게 되고, 이 부분을 이제 그 플라즈마 워터, 보통 이제 이런 것들이 빠져나오면서 이게 빠져나오게 되는데, 이런 것에서 이제 이런 거에서 이제 플라즈마 워터를 이제 어떤 다이알사이트를 빼냄으로 인해서 이제 혈액에 이 혈액량이라던가 이런 헤모글로빈이나 단백질 이런 거를 이제 농축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똑같은 공간 안에 뭐 여기에 물이 많이 들어간다 그러면 이게 오히려 이제 상대적으로 다일루션이 되기 때문에 이 들어간 양을 빼주게 되면 이 원래 상태의 이제 그 농도로 돌아가는 이제 돌아가게 됩니다. 또 이제 어떤 연구에서는 이제 울트라 헤모필트레이션과 이런 이 다이알리시스가 이 시스테믹 인플라메이토리 리스폰스 신드롬 SIRS에 관련된 있던 이 메디에이터, 이거를 일으키는 어떤 메디에이터를 이제 줄일지도 모른다고 하는 여러 가지 연구들을 이제 주장을 하고 있고, 울트라 필트레이션은 이제 어떤 이건 정수압에 의해서 이제 울트라 필트레이션을 진행이 되는데, 정수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이드로스타틱 프레셔라고 얘기를 해서, 이것도 결국엔 동맥에 이제 심장에서 그 발생되는 압력입니다. 결국에는 이 정수압에 의해서 이 모세혈관 내에서 이 동맥 부분이고, 이 정맥 부분이라고 했을 때, 이 동맥 부분 근처에서는 이 하이드로스타틱 프레셔가 강하기 때문에 이 수분이 이쪽 그 서브티시얼 플루이드로 빠져나가게 되고, 정맥 쪽에서는 이 하이드로스타틱 프레셔가 줄어들기 때문에 정맥에서는 다시 이 혈관 쪽으로 그 농도 차에 의해서 다시 이제 그 재흡수되는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균형을 맞추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TMP라고 하는데, 이제 트랜스 멤브레인 프레셔와 이제 혈액과 이제 울트라 필트레이션 사이의 압력 차에 의해서 이제 막을 통과하는 이제 물의 움직임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게 헤모필터가 이렇게 있으면 이게 인이고 이게 이제 아웃이라고 했을 때, 혈액이 이제 이 방향으로 간다고 했을 때, 이 부분에 이 헤모필터는 이제 고정되어 있습니다. 헤모필터의 크기는 이 안에 이 할로 파이버가 몇 개가 들어가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 크기를 보통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 어느 정도 이제 어덜트의 헤모필터든 소아의 헤모필터든, 그러니까 소아와 어덜트를 비교를 했을 때는 소아가 훨씬 이 프레셔 로스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이 프레셔 그라덴트가 훨씬 높습니다. 이 잘 플로우가 가지를 않습니다. 개수가 적기 때문에. 어덜트에서도 마찬가지 라인이 이제 이 안에는 이제 고정이 되어 있고, 파이버가 뭐 100개가 들어가 있다고 얘기를 했을 때, 이 들어가는 라인과 나오는 라인의 그 두께 차가 이 루멘 그 튜빙의 루멘이 같다 그러면, 이게 여기와 여기의 그라덴트 차이는 그렇게 크게 나지를 않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 부분이 작고 들어가는 부분이 작고 이 부분이 크다면, 여기에서 이 부분이 다 들어가는 양은 많고 여기 나가는 게 적기 때문에 이 부분에 이제 프레셔 그라디언트가 형성이 많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TMP, 트랜스 멤브레인 이제 프레셔, 이렇게 이제 이 얘기를 이제 하고 있는 거고, 이제 혈액과 이제 울트라 필트레이션 사이에서의 이제 압력차를 이제 TMP라고 해서 이거에 의해서 이제 형성이 이제 필트레이션이 시행이 되게 됩니다. 이 물이 확산될 때 이 막을 사이로 이제 용질의 농축 정도의 차이를 이제 발생을 이제 시키게 되고, 당연히 이제 물이 빠져나가면 이제 그거에 대한 차이가 분명히 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용질들은 이제 막을 이제 지나면서 이제 확산되게 되는데, 이것을 이제 컨벡션, 이제 대류라고 불리는 이제 용질 제거 과정에서 이제 같은 농도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혈관과 이제 서브티시알과 이 부분의 그 용질의 용질 그 히모다일루션이나 어떤 그 플루이드 오버로드에 의한 이 용질의 차이가 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용질의 차이가 여기가 물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여기가 낮고 여기가 낮고 여기가 높기 때문에 이제 물이 이렇게 빠져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 반대로 이제 여기에 물을 줄여서 이제 소변을 많이 나오게 한다던가, 아니면 이제 울트라 필트레이션을 통해서 이 부분의 용질을 올리는 겁니다. 용질의 그 농도를 올리는 거는 결국엔 물을 빼내면 되기 때문에, 이제 물을 빼내면 이제 이 부분에 있는 수분이 다시 이쪽으로 오게 되고, 그게 이제 서로 균형이 맞을 때까지 이 과정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게 물을 많이 먹으면 우리가 이제 이거 행복 필트레이션을 뭐 생각을 안 하더라도 이 수분을 많이 섭취를 하게 되면 당연히 소변이 많이 나올 겁니다. 왜냐면 소변이 많이 나오는 거는 이 혈관 내에 용질이고 10개가 있는데, 여기에서 물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여기가 이제 농축 농도가 줄어들고 이 서브티시알보다 줄어들기 때문에 이렇게 빠져나가게 부종을 일으키기 때문에, 이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항인효 호르몬 이런 거라든가 이런 거에 이제 분비가 이제 이런 분비의 조절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거에 의해서 이제 그만큼 들어온 만큼 이제 소변으로 이제 배출되게 돼서 이 혈관과 이 서브티시알 간의 조직의 균형을 맞추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균형이 맞을 때까지 계속해서 이제 소변이나 빠져 나가게 될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울트라 필트레이션을 통해서도 이제 그거를 이제 조절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울트라 필트레이션 동안 이제 제거된 이 이제 액체는 이제 울트라 필트레이트 또는 이제 플라즈마 워터라고 이렇게 이제 불리게 됩니다. 이 투석은 이 혈액이 이제 반투과성 막에 의해서 이제 크리스탈로이드 솔루션이나 아니면 이제 다일라사이트 투석액이 있는데, 이제 보통 그 뭐 ARDS ARDS가 아니고 CRF 환자라던가 이런 환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홍파색 기능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제 계속 투석을 이제 주기적으로 받아야 되는데, 이런 다일라사이트를 통해서 이 다일라사이트와 이 혈액과 공급되는 이 투석액과의 이 용질의 차이에 의해서 이 수분이 빠져나가고 전해질이 빠져나가는 이제 분리된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혈액과 이제 이런 다일라사이트 사이에 존재하는 이제 용질의 농축 정도의 차이에 의해서 이제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이제 확산되는 이제 용질의 운반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고농도에서 이제 저농도로 이제 옮겨간다는 건, 이게 결국에는 저농도로 가게 되는데, 결국에는 이제 물의 이동입니다. 물의 이동이 되면서 이제 이제 균형을 맞추게 되는 거고, 이 울트라 필트레이션은 이제 이런 그 TMP 트랜스 멤브레인 이제 프레셔의 변화에 의해서 일어나는 다이리시스 동안 이제 적용이 되고, 이 챕터에서의 목적은 이제 울트라 필트레이션과 이런 다이리시스의 이론을 설명을 하고, 이제 CPB에 적용할 때 다양한 사용법과 장점을 설명을 하려고 이렇게 이제 준비를 해서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